즉 부담 없이 하나씩 심어놓은 빙액이 다음 회독시 눈덩이처럼 커져 그 주위 개념까지도 잡아주어 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외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어른공부법을 적용한 이후로 어떤 이론서든 몇 번만 읽어도 대부분의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넣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수석 합격, 서울대 합격생의 공부비법, 의대생 공부법, 흔히 공부의 고수들이 말하는 여러 공부법들 중에 빠지지 않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독 공부법인데요. 말 그대로 이론서를 여러 번 읽는 공부법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시 상관왕 출신 고승덕 변호사님의 10회독 공부법, 도쿄대 법대 수석 졸업, 현직 변호사, 야마구치의 7번 읽기 공부법 등이 있죠. 단순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보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진짜 공부법에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최근까지 언급한 여러 공부 방법들과 시간관리 요령을 체화시켜 풀집중력 상태로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게 가능해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레벨까지 왔다면 흔히 공부 천재들이 하는 최상위권 성적 획득과 안정적으로 시험을 합격하게 하는 회독 공부법을 시도해 봄직합니다. 각 회독마다 전략적으로 접근만 할 수 있다면 수능, 공무원 시험, 고시 등 장기 시험에 분명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이를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회독 공부법 편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오늘은 이 N회독 공부법의 일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른 공부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직 회독 공부법 안 알려줬어도 다들 적어도 교과서 2번 이상은 읽을 테니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빙액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빙시는 들어본 적 있어도 빙액은 처음이라고요? 빙액이란 말 그대로 얼음의 핵, 좀 더 쉽게 말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 최초로 어는 것을 유도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순수한 물의 경우 얼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급하게 온도를 0도씨로 낮춰도 바로 얼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물 알갱이가 특정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로 비유하자면 여러 번 책을 읽어도 암기를 이끌어낼 포인트가 없으면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이 얼 때 물 사이 미세먼지 같은 빙액이 존재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먼지 같은 물질이 중심이 돼서 물 알갱이를 끌어당겨 뭉치게 만들고 어는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다시 공부로 비유하면 암기를 이끌어낼 빙액을 곳곳에 심어준다면 이론서를 여러 번 읽어나감에 있어 그 암기력과 이해도를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얼음이 어는 과학적 원리를 공부에 적용시켜 제가 개발한 공부법의 이름은 말 그대로 얼음 공부법인데요. 아직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그 방법과 예시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론서의 구성은 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시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단은 다시 핵심 키워드와 그 핵심 키워드의 정의 및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라벨링 문장과 예시,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하위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기 시험인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대한 많이 외우면서 진도를 나가야겠지만 장기 시험 또는 단기 시험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빠르게 한번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이때 앞으로 몇 번 더 회독할 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른공부법, 즉 빙액을 심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요. 바로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캐치해주고 그를 설명하는 라벨링 문장 또는 하위 키워드들 중 본인 기준 가장 외우기 쉬운 것을 하나 추가로 택해 빠르게 외우고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여러 개의 문단 중 핵심 키워드 하나씩만 뽑아서 나열을 해보면 연결도 잘 안 될 때가 많고 각각의 키워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에 그걸 설명하는 문장 또는 관련 예시 키워드를 같이 하나씩 외워주면 청킹, 즉 그 자체도 잘 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회독 시 빙액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부 개념들도 쉽게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외워뒀던 하나의 세부 개념이 빙액으로서 작용해 암기의 기틀 역할을 해 나머지 라벨링들과 세부 키워드들이 눈송이처럼 달라붙어 결국 책 전체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통증에 관한 전문의 시험 범위의 한 이론서의 내용입니다. 통증 조절이라는 소제목의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유해 수용, 통증, 통증 반응, 통증 행동 4개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재생 속도를 0.25배속으로 늦추고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따라와 주세요. 빠르게 읽어나갈 때 욕심내서 한 번에 모두 외우려고 하면 내용도 잘 안 와닿을 뿐더러 속도도 굉장히 느리겠죠. 이때는 문맥 파악 겸 빠르게 읽어나가며 핵심 키워드와 눈에 들어오는 한두 개념 또는 키워드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유해 수용의 정의를 인지해주고 세부 내용 중 1차 뉴런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이 2개 정도를 같이 가져가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통증의 정의 역시 신경 써서 읽어주고 중추신경계가 대뇌피질까지 변화 또는 조절, 통증의 특성을 조절한다 문장 하나 정도를 가져가 줍니다. 세 번째 문단, 통증 반응의 정의와 함께 과거의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증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가 잘 되니 이거 하나만 같이 외워줍니다. 넷째 문단, 통증 행동의 정의는 자세히 읽어주고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을 기억하고 넘어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책을 가리고 스스로 키워드 중심으로 아웃풋을 꺼내보는 건데요. 만약 핵심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책을 읽었다면 유해 수용, 통증, 통증 반응, 통증 행동 4개의 단어를 꺼내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정, 그 정의를 기억해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과정. 하지만 그 이상의 세부 내용을 꺼내보는 건 잘 안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론서를 소화한 겁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목표, 고득점을 노리는 시험에서 책의 대부분을 커버해야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때 세부 키워드 중 하나를 추가로 외운 것은 아웃풋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 중 하나라도 더 떠올리게 해주고 확인 과정에서 주변 내용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회독차에서 책을 읽어나갈 때 이 화가 났던 세부 키워드, 즉 빙액을 중심으로 다른 개념을 외우는 게 몹시 쉬워지게 되는데요. 가령 첫째 문단은 1차 뉴런, 여기서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하는데 이와 연결된 키워드인 중추신경계를 다음 회독차에서 이어서 외울 수 있게 되고, 둘째 문단에서는 이 문장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다음 문장인 예시가 훨씬 잘 와닿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이죠. 셋째 문단에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미래의 일과 연관된 기대라는 키워드를 외우기 쉽게 되는 거고, 나머지 키워드들 인지, 위협, 주의 같은 단어는 이번에 같이 외워지면 외우고 잘 안 외워지면 넘기고 다음 회독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넷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유일한 키워드와 연관된 개별적이라는 단어를 보다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것이죠. 즉 부담 없이 하나씩 심어놓은 빙에게 다음 회독 시 눈덩이처럼 커져 그 주위 개념까지도 잡아주어 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외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어른공부법을 적용한 이후로 어떤 이론서든 몇 번만 읽어도 대부분의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 넣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에서 이론서로 거꾸로 접근하라고 늘 강조하는 것도 이 어른공부법에 기초합니다. 문제에 나왔던 개념들은 일종의 빙액으로 작용해 표시해두면 그 주위 개념들도 같이 잘 외워지거든요. 기출이나 문제수가 부족한 경우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면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여러 번 읽어 나가기보단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해와 암기의 속도가 몇 배는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암기법 무기창고가 한층 더 든든해진 걸 느끼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읽기와 이해에 박차를 가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수능, 피셋, 공무원 시험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국어 공부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